라쇼몬,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하인 하나가 라쇼몬 아래서 비를 긋고 있었다. 널따란 문 아래엔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원주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라쇼몬은 수작 그대로 있었으니 이 남자 말고도 이치메 가사든가 모미의 보시를 쓴 사람이 두세 명쯤 더 비를 긋고 있을 법도 했다. 그러나 이 남자 말곤 아무도 없었다. 이유인즉 최근 두세 해 동안 교토에는 지진이며 회오리바람, 화재와 기근 등의 재난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 때문에 성내는 심상치 않은 쇠락을 맞이하고 있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불구를 패고 쪼개다 보니 단청이나 금은박을 입힌 나무들이 길바닥에 쌓여 장작 대신 팔릴 정도였다는 것이다. 성내가 그런 꼴이었으니 라쇼몬의 수리 같은 건 애당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자 옳거니 하고 여우나 너구리들이 와서 살았다. 도둑들도 몰려와 살았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돌볼 사람 없는 시체들을 이 문에 가져다 버리고 가는 풍습까지 생겼다. 그래서 땅거미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며 이 문 근처에는 발을 들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신 까마귀들은 또 어디서 오는 건지 잔뜩 몰려들었다. 낮에 보면 그 까마귀들이 몇 마리씩이나 높다란 침이 부근에서 원을 그리며 울고 있었다. 특히 문 위쪽으로 하늘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 때면 새들은 마치 깨라도 뿌려놓은 듯이 또렷하게 보였다. 까마귀는 물론 문 위에 있는 시체를 쪼아 먹으러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풀이 기다랗게 자라난 돌계단 위로 하얗게 말라붙은 까마귀 똥이 점점이 보일 뿐이었다. 하인은 7단 돌계단 맨 꼭대기에 낡아빠진 군청색 소못의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오른쪽 뺨에 난 큼직한 여드름을 신경 쓰면서 비 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작가는 조금 전 하인이 비를 긋고 있었다 라고 썼다. 하지만 하인은 비가 그친다 한들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물론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리라. 그런데 그 주인이 사나흘 전에 그를 내보내고 말았다. 앞에서도 썼듯이 당시 교토는 심상치 않을 만큼 쇠퇴하고 있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랫동안 일하던 주인집에서 나가게 된 것도 실은 이 쇠퇴의 작은 여파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니 하인이 비를 긋고 있었다 라고 하기보단 비를 만난 하인이 갈 데가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그날 날씨도 이 해이한 시대 하인의 센티멘털리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신시가 지나면서 퍼붓기 시작한 비는 여전히 갤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하인은 다른 건 다 관두고라도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든 술을 내야 할 텐데 하고 말하자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해가며 아까부터 스자쿠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비는 라쇼몬을 감싸고 멀리서부터 쏴 하는 소리를 모아왔다. 저녁 어둠이 점차 하늘을 가라앉히고 올려다본 문의 지붕은 비스듬하게 튀어나온 기와 끝으로 묵직하고 어두운 구름을 받치고 있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가리고 있다가는 담벼락 아래나 길바닥 위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문 위로 실려와 개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든지 가리지만 않는다면 하고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오가던 끝에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않는다면이라는 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않는다면에 머무를 따름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하면서도 이 않는다면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 뒤에 따르게 될 도둑놈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선 지친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이 되어 서늘함이 찾아온 교토는 벌써 화로가 그리울 정도로 쌀쌀했다. 석양이 지며 바람은 문기둥과 기둥 사이로 가차없이 불어닥쳤다. 불빛이란 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벌써 어딘가로 가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고 노란 물을 들인 내이 위에 걸친 군청색 겉옷 옷깃을 세우고 문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 없고 다른 사람 눈에 띌 염려도 없는 하룻밤 편히 잘 수 있을 법한 곳이 있다면 어쨌든 거기서 밤을 보내자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고 역시 불빛이란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위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죽은 자들 뿐이다. 하인은 허리에 찬 나무 자루 붙은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집신 치는 발을 그 계단의 가장 아랫단에 얹었다. 그러고 나서 몇 분인가 지났다. 라쇼몬 누각 위로 오르는 널따란 계단 중간쯤에서 남자 하나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여가며 위쪽을 살피는 중이었다. 누각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비추었다. 짧은 수염 속에 벌겋게 곪은 여드름이 뺨에 나 있었다. 하인은 애당초 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곤 죽은 자들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을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혀놓고 더구나 그 불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흐릿하고 노란 빛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는 천장 아래 흔들리며 비쳤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니 어쨌든 보통 사람일 리는 없었다. 하인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경사진 계단을 맨 끝까지 기듯이 겨우 올라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몸을 납작하게 붙이고 목을 가능한 한 앞으로 뺀 채 살금살금 누각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각 안엔 소문대로 시체가 몇 구인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불빛이 비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그 수가 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했다. 또한 그 시체들은 한때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흙을 빚어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내팽개친 채 아무렇게나 바닥에 구르고 있었다. 나아가 어깨라든가 가슴처럼 튀어나온 부분엔 흐릿한 불빛을 받고 패인 부분의 그림자는 한층 어두운 그대로 영원한 벙어리가 된 듯 말이 없었다. 하인은 그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에 자기도 모르게 코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다음 순간 코를 쥐는 것도 잊고 말았다. 어떤 격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을 거의 다 빼앗아 갔던 것이다. 하인의 눈은 그때 처음으로 시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발견했다. 노송나무 껍질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키가 작고 여위고 머리가 허옇게 센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을 붙인 소나무 가지를 들고 시체 하나의 얼굴을 엿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봐서 아마도 여자 시체일 터였다. 하인은 육칼한 공포에 남은 사흘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한동안은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다. 옛날 누군가의 말을 빌자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노파는 소나무 가지를 바닥 판자 사이에 끼우더니 지금까지 쳐다보던 시체의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곤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그 기다란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이 가는 대로 뽑히는 듯했다. 그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히는 데 따라 하인의 마음에선 공포심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조금씩 솟구쳤다. 아니, 노파에 대한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시시각각 더 강해져만 갔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조금 전 문 아래서 생각하고 있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새삼 끄집어내더라면 아마도 하인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굶어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 남자가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바닥에 꽂아둔 소나무 가지처럼 기세 좋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인은 물론 어째서 노파가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선과 악 중 어느 쪽으로 정리해야 할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인에게 있어서 이 비오는 밤에 라쇼몬 아래서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하인은 조금 전까지 자신이 도둑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따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인은 양발에 힘을 주고 느닷없이 계단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칼자루에 손을 쥔 채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섰다. 노파가 기겁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노파는 하인을 보더니 마치 새총이라도 맞은 듯이 펄쩍 뛰어올랐다. 거기서 어딜 가는 거야? 하인은 노파가 시체들에 걸려가며 허둥지둥 도망치려 하는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소리쳤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떠밀고 도망을 치려 했다. 하인은 또 그걸 안 보내겠다고 밀어냈다. 두 사람은 시체들 속에서 한동안 말도 없이 엎치락 뒤치락했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하인은 마침내 노파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그 자리에 주저앉혔다. 마치 달개 다리처럼 뼈와 가죽뿐인 팔이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말해. 대답 못하면 이거야. 하인은 노파를 밀쳐내더니 느닷없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새하얀 칼날을 그 눈앞에 들이댔다. 하지만 노파는 말이 없었다. 양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고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눈을 치뜨곤 벙어리처럼 고집스럽게 침묵했다. 그걸 보고 하인은 처음으로 명백하게 이 노파의 생사가 완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지금까지 요란하게 타오르던 증오심을 어느 틈에 식혀놓았다. 뒤에 남은 것은 그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편안한 자신감과 만족감 뿐이었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난 건비위사에 속한 관리 같은 게 아니야. 그저 이 문밑을 지나가던 나그네지. 그러니까 너를 보승으로 묶어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둥 그런 소린 안 해. 단지 지금 이 문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만 나한테 이야기하면 돼. 그러자 노파는 치뜨고 있던 눈을 한층 더 커다랗게 뜨곤 하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벌건 육식조같이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러더니 주름이 늘어져 거의 코와 붙어버린 듯한 입술을 뭔가 씹듯이 움찔거렸다. 목이 하도 가늘어서 튀어나온 목울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목에서 까마귀가 우는 듯한 음성이 기신기신 가까스로 하인의 귀에 전해졌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랑은 가발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하인은 노파의 답변이 의외로 평범한 것에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과 동시에 조금 전의 증오가 차가운 경멸과 함께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그러자 그러한 낌새를 상대방도 알아챈 것이리라. 노파는 한 손에 여전히 시체의 머리에서 뽑아낸 기다란 머리카락을 든 채 두꺼비가 그렁대는 듯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죽은 사람한테서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가. 하지만 여기 있는 죽은 작자들은 죄다 그 정도 일쯤 당해도 싼 인간들이요. 우선은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뽑던 여자 말인데 뱀을 내 지 길이로다가 토막을 쳐 말려가지고는 말린 생선이랍시고 대궐 지키는 병졸들한테 팔러 다녔어. 역병으로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팔아먹고 돌아다녔을 거요. 게다가 이 여자가 파는 마른 생선은 맛이 좋다면서 병졸들이 줄창 반찬거리로 사대지 않았겠나. 난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 아니여. 안 그랬으면 굶어 죽을 테니 어쩔 수가 없어 한 짓이니까. 근데 지금 또 내가 하던 일도 나쁘다고는 못하겠구먼. 이것도 안 하면 굶어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요. 할 수 없다는 게 뭔지를 이 여자도 알고 있을 테니 아마 내가 한 짓도 눈 감아줄 거구먼. 노파는 대강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주절거렸다. 하인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칼자루를 왼손에 잡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물론 오른손으론 뺨 위에 벌겋게 고름이 고인 큼직한 여드름을 매만지며 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하인의 마음속에 어떤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까 문 아래 서 있을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기였다. 또한 아까 이 문 위로 올라와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용기이기도 했다. 하인은 굶어 죽을지 도둑이 될지에 대한 고민만 없앤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굶어 죽는다는 선택지는 거의 떠오르지조차 않을 정도로 의식 저 너머에 밀려나 있었다. 진정 그렇단 말이지?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인은 빈정대는 듯한 음성으로 못을 박았다. 그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갑자기 여드름을 만지작대던 오른손을 뻗어 노파의 멱살을 움켜쥐며 물어뜯을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좀 벗겨먹어도 원망할 건 없겠지? 나도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을 테니까 말이야.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냈다. 그러고 나서 발을 붙잡고 매달리려던 노파를 거칠게 시체들 위로 걷어차 떨쳐내버렸다. 계단까진 고작 5걸음 정도였다. 하인은 벗겨낸 노송나무 껍질 같은 색의 기모노를 옆구리에 끼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파른 계단을 타고 밤의 밑바닥으로 내려왔다. 한동안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들 가운데서 벌거벗은 몸을 일으킨 것은 잠시 뒤의 일이었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신음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를 내가며 아직 타고 있던 불빛을 의지하여 계단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늘어뜨린 채 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밖엔 그저 시커먼 동굴처럼 어두운 밤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라쇼몬,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오늘 밤 책 한 잔.